우선은 제 11월 생활비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어떤 가정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이죠. 먹는 거, 먹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도 이 슈퍼 같은 데서 딸이 항상 맛있는 거, 뭐 먹을 거, 뽀로로 주스라든지 매일 유치원 갔다 오면서 먹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이제 슈퍼 가서 사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9일 날은 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 호텔 뉴욕이라는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좋은데 가서, 좋은데 모시고 가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는 딸까지 총 5명이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 그리고 와이프, 딸 이렇게 5명이서 스테이크를 좀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페인트는 제가 이사 오면서 페인트를 직접 사서 발랐기 때문에 페인트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식료품이고, 그래서 식료품이 많고, 이번에는 또 이사한다고 마루제 같은 거 요런 거 큰돈 들어갔네요. 베란다에 이제 마루제 깐 거가 한 19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식, 이게 치킨하고 뭐 여러가지 떡볶이, 와이프가 또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라든지, 은근히 이거 나가서 많이 먹었네요. 이게 생활비를 줄이려면 이런 외식 같은 거를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고정비용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치고, 외식은 최소한으로 해야 그래도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이번 11월 달에 외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말에 이사를 와서 생활 기반이 조성되기 전에 외식이 좀 많았습니다. 제 신한카드에서만 1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KB카드에서는, 원래 KB카드는 이제 관리비만 내는 카드였었는데, 관리비 포함해서, 관리비 이거는 마포에 살 때 관리비가 33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총 38만 8천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하나카드는 통신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만 9천원 정도 지출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원래 아이폰 6S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한 4년 정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못 버티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터리가 못 버텨서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와이프 통신비가 조금 상승할 예정이고요. 저는 아이폰 7 레드를 3년째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으로, 약정이 끝나고 알뜰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와이프 롯데카드에서 건조기 할부가 36개월 3년 중에 10번이 나갔고요. 그리고 뭐 학원 다닐 때 교통비, 대부분은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교통비였고요. 그리고 역시 빵이라든지, 특히 대부분의 생필품은 뭐 온라인 쇼핑으로, 저는 온라인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생필품은 온라인 쇼핑으로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통을 이사 오면서 새로 주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케아, 저희 선반 그 책장 같은 거 이케아 가서 샀는데, 이케아 한 번씩 이용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조립도 제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이케아를 가게 되면 한번 싹 세팅되어 있는 거를 보고 밑에 내려가서 그걸 직접 픽업해서 차에 실어 가지고 집에 와서 조립까지 해야 되는데도 제 인건비랑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 거 치고는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 타고 예전부터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 시간, 이거 조립하는 이 시간까지 다 따지면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케아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첫 이사 온 분가 기념으로 와이프가 인테리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와이프 카드에서 이제 167만 3,48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제가 이제 결혼 전부터 들고 있었던 현대해상, 실비랑 실손, 그리고 뭐 3대 중증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한 20가지 질병을 보장해주는 뭐 이런 보험을 지인한테 들었거든요. 나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지인이 제일 좋은 거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멋모를 때, 젊을 때 해서 갱신형으로 됐습니다. 아, 참 이때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실패. 그리고 딸이 태어나기 전에 30년 납 100세 만기 실비 실손 보험을 뭐 하나씩 들자고 해서 와이프의 권유로 하나 들어놨고요. 그리고 제 거 암보험을 새로 들었습니다. 암하고 3대 중증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30대, 이거는 30대 후반쯤에 들었는데요. 예전처럼 건강이 뭔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그런 느낌에 부랴부랴 그 회사 퇴사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예. 와이프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고요. 저는 건강에 되게 자신을 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세상에 나온 지 연식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예전 같진 않습니다. 특히 회복력이 20대랑은 천지 차이죠. 그리고 와이프 종합으로 뭐 실비 실손 여성 뭐 질병 다 해서 10만 7천 원 해서 총 31만 7천 원 보험으로 고정 비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타 비용으로는 유치원에 29만 9천 원. 이게 이제 결혼하고 애를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말고도 그 이외에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마포에서는 26만원을 추가로 냈는데 일산이 은근히 물가가 비싼지 유치원 비용이 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29만 9천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있고요. 여기는 이건 셔틀 비용도 없습니다. 그 마포 유치원은 셔틀비까지 포함해서 26만원이었었는데, 그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마포랑 제가 이제 비교를 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잖아요. 마포 유치원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내면서 방학 때, 유치원 방학 때도 종일반 다니는 애들은 다 등원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돈은 다 받는데 2주를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럼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방학 동안 애를 2주 동안 못 보내는데 다들 어떻게 하실지 참 요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처가댁에 가족회비 10만원, 그리고 제 대학 동창 2만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삿짐 센터에 91만원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했고요. 그리고 식탁 뭐 청약 5만원 해서 기타 비용으로 196만 9천원 해서 이번 달 총 지출은 이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619만 4,901원의 총 지출이 있었고요. 거의 2달치 생활비가 이번 11월 달에 지출이 됐죠. 그리고 주식 수익으로는 24만 4,612원. 예, 11월 달은 제가 매매가 많이 없었는데요. 11월 달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매매가 많이 없어서인지 그냥 수익 조금 24만 4천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월 달에는 5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유튜브 금액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282달러라는 거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82.4달러가 입금이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사 비용으로는 이삿짐 센터에 91만원을 줬는데요. 처음에 견적으로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견적 보시는 분이 7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짐이 많지 않았는데, 야, 거기서 그 바켓스라고 하죠. 그 바구니에, 이런 바구니에 책을 10개 정도만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기 책이 많다 보니까, 애기 책이 많으니까 거기서만 거의 한 20박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바구니에 책을 10개, 뭐 15개 정도 넣으니까 거기서만 한 10개, 15개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걸 차에 다 싣다 보니까 갑자기 오더니 아, 용달을 하나 더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아니 5톤 트럭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실갱이하고 하더니 결국은 용달 하나 더 불러서 15만원이 추가로 됐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셨어요. 한 분은 한국말을 잘하시고 한 분은 아예 못하신 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아, 제가 이 외국인하고 실갱이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에 15만원을 더 냈는데, 여기 도착해서는 또 갑자기 이거 3명이서 날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2명이서 날르고 있다, 좀 뭐 점심값이라도 챙겨줘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을 더 불러야 된다 그러길래, 아 그럼 내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견적 내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아 사무실 연락하지 마시고 점심값 정도만 챙겨주시면 저희가 둘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한국 와서 또 돈 열심히 벌고 계신데 여기서 또 너무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3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6만원 해가지고 원래는 70만원으로 갈 줄 알았던 이사를 91만원에 하게 됐고요. 자, 여기 저희 이사 왔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거울인데요. 와이프가 이쁜 거울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그 킨텍스에 모던하우스 가서 59,000원 주고 장만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집이 이제 현관이죠.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안방이고 저희 집이고요. 자, 요것도 모던하우스에서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넓지 않고 좀 좁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25년 이상 된 집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서 요게 이제 129,000원 주고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 두 개, TV 밑에 있는 요 두 개가 이케아에서 15만원 주고 산 선반입니다. 아, 이거 조립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식탁이고요. 자, 식탁 일산에 있는 가구단지 가서 59만원 주고 원목 식탁 6인용 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요 밥통이 14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루제인데요.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마루제, 조립식 마루제를 사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이 빨래방 시스템, 밑에 세탁기 위에 건조대. 그래서 예전엔 건조기를 저희가 마포 살 때 미리 샀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서는 세탁기만 구매를 했고요. 12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개월 할부 내고 이 위에 건조기는 와이프가 36개월 할부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완성이 됐다 하면서 와이프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빨래는 제가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베란다 마루제 깐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사 비용으로는 이것저것 다 산 거 합쳐서 382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매달 평균 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었는데 11월 달에 좀 지출이 많아지면서 이번에 이제 총 이번 연도는 3,752만 8천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고정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모아놓은 돈에서 다 빠져나가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썼던 돈하고 합쳐서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녹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